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선관이고요. 오늘 뭐 기조 강연 자리라고 해서 약간 좀 부담스럽네요. 어, 전체적인 어떤 그 포럼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가볍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인공지능 그리고 교육이라는 그런 주제를 지금 그 주제를 정했는데, 보시면 우선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연 장밋빛이냐 또 뭐 잿빛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런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의 첫 번째 오해는 인공지능 마법상대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여기 전공을 하시거나 또는 대학원 수업하시고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편견은 없는데, 일반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걸 깨는 게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마법상자다. 실제로는 이제 코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코딩으로 이루지 못할 거 이거 다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하는데, 근간이 되는 건 역시 코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서비스 받는 이런 플랫폼도 다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그 근본이 되는 어떤 수학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면 인공지능을 굳이 이렇게 마법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영화 속 이야기다. 내 주변엔 별로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기껏 해봤자 스마트폰에 좀 있고 컴퓨터나 켜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뭐 자동차에 조금 있지 않나 그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마주칠 수 있는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죠.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보편적인 거 이렇게 바깥에 보면 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한데, 저런 것들이 무슨 인공지능이냐, 볼 거 없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보면 실제 어떤 직업에 있어서는 거의 인공지능에 둘러싸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든가 뭐 자신의 업무 자체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전철도 그 뭐 3분 텀에 의해서 그 사고가 나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이라든가, 지금 무인 자동차, 그다음 비행기, 항만 시스템, 뭐 웬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놀랍게 지금 보고 있는 어떤 CNN이나 또는 자연어 처리 말고도 그 전에 전문가 시스템들이라든가 지식 기반 시스템 또는 탐색을 통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 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60에서 70%가 아직도 전문가 시스템, 지식 기반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지식을 몽땅 넣어가지고 시스템에다 돌리면은 이게 전문가처럼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쓰고 있는 그 시스템들을 보면 그게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놀랍기는 지금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이 된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 부분이 좀 눈에 띌 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잘 찾아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아파트 딱 차단기 딱 열릴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로봇으로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할 때 인공지능은 추상적인 어떤 알고리즘 체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하드웨어적인,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로봇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로봇으로 이제 다 보시면 안 되죠. 로봇은 인공지능 분야의 아주 작은 한 파트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쪽은 기계공학이라든가
또는 이 행동에 관련된 어떤 지능적인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인공지능 분야고요. 뭐 굉장히 다른 분야가 많죠. 추론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 뭐 감정 처리하는 이런 모든 분야들이 인공지능이고요. 로봇으로 이제 착각을 하면 이제 모든 로봇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돌 것이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이 될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윤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책의 어떤 오해라든가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나 인공지능 가치에 관련된 교육들이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인공지능은 특별한 사람만 만든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인공지능 근본적인 알고리즘은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활용한다라는 것은 기존 플랫폼 다 잘 만들어져서 패키지화 되어 있고 갖다 써서 활용하는 쪽에 하죠. 그래서 굳이 전공을 안 하더라도 자신의 직업적 도메인이라든가 또는 자기 전문성 있는 부분하고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리터러시가 만나면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융합적인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먼 미래 이야기라서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그거는 직군이나 또는 자기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인공지능이 뭐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기 직업이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라면 우리 타다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 미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먼 미래 이야기로 보시는 경우 것도 좋아요. 특히 교직에 있어서, 특히 대학이나 고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먼 미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로봇이 뭐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뭐 소멸시키고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영화 속의 재밌는 이야기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자연어 처리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한 300년 또는 500년 뒤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업 소재로는 좋은데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때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죠. 뭐 괜히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 있어요. 지금 사는 게 지금 코로나도 복잡하고 지금 생계도 복잡한데 그런 먼 미래 이야기를 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두는 것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결국 뇌를 만드는 거야. 딥러닝 이거 신경망 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의 마지막은 인간처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거는 아니죠. 인간을 모방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뇌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 뿐이죠. 그 전에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이 있어서 인간의 뇌처럼 신경망 하나하나를 다 기계로, 전자화된 기계로 만들어서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되면은 사람처럼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그 뇌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잠실 경기장보다 더 큰 그런 뇌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또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추상적인 그 변수의 개념, 추상화의 개념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 이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뇌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증강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공지능 사고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의 마지막은 인간처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분류가 있잖아요. 보면은 인공지능의 큰 분류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과 좁은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약인공지능의 경우는 실제 인공지능이 한 가지 기능만 하죠. 무인자동차는 운전만 해요. 그게 뭐 갑자기 요리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알파고는 아무리 뛰어나도 바둑밖에 못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 손을 거쳐서 다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즉시 바뀌지 않죠. 이런 것을 좁은 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한 가지 어떤 그 지능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을.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전에는 인텔리전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거를 특징화시키기 위해서 인텔리전 에이전트라고 전에 불렀어요. 알파고 이전에. 왜냐면 인공지능 범용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범용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너럴 AI라든가 또는 강인공지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그 지능처럼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은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노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딘가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강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과연 인간처럼 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이겁니다. 지금 미래학자라든가 인공지능 학자들이 결정한 바로는, 그럼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인데, 지금 합의사항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약인공지능은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시키고 그쪽에 투자라든가 지원을 하자, 이게 그 생각이고요. 강인공지능 이상의 초인공지능은 개발하지 말자가 지금 결정사항이에요. 개발하지 말자? 그래도 인간은, 연구자들은 더 만들고 싶어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죠. 허락을 받고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 기업이나 연구자라든가 국가에서 인공지능 그 개발에 대한 이런 법적 이슈나 법적인 절차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인공지능은 적극적으로 개발, 강인공지능 이상에서는 최대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앞으로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게요. 뭐 크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은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요새 많이 주춤해졌죠. 이게 노령화되면서 연구하는 그 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for K-12, 그래서 그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기본 교육 프레임워크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100년 연구 프로젝트를 스탠포드에서, 그 다음에 MIT에서는 1조 원대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요. 그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기술이라도 다 인공지능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초 학문 분야처럼 어떤 산업 학문이나 융합 분야의 기초로서 인공지능을 10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가야 앞으로 바이오, 나노 기술, 뭐 새로 등장하는 어떤 기술이든 메타버스든 아니면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든 간에 인공지능하고는 꼭 붙을 거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그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연구에 엄청 그 중국과 대척점을 두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유로연합 같은 경우에서는 핀란드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영국에서는 컴퓨팅 교과를 만들면서 실제 주지교과 영역에다가 언어, 수학, 컴퓨팅 이렇게 놨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민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팀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스템이라고 하는 걸, 독일에서는 민트, 수학, 정보, 과학, 그 다음에 기술, 그 중심에다 뭘 뒀냐면은, 우리나라 스팀은 과학이 중심이죠. 기술이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과학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과학창의재단 자체에서. 근데 이 독일에서는 인포메이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합의 핵심이고 거기에 수학이 붙고 과학이 붙고 기술공학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만들면서 기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교과 통합시키자. 그리고 차세대 AI 계획 발표하면서 이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실험, 그래서 교재 33종을 2018년에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 이슈는 좀 많이 줄었지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인공지능 쪽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이 성공한 걸 보고 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대학 시험에다가 포함시키면서 AI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IT 강국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2020년에 소프트웨어 인재,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 중에서 아주 작은 분야이고 모르겠어요. 이쪽 그 교육부나 또는 교육학 중심의 교수님들은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기반 교육. 심지어 뭐냐면은 인공지능 교사들 도와주고 업무 도와주고 하는 거다. 근데 실제 이거 거의 어려워요. 여기 보고서 보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다 꿈 같은 일이 많죠. 뭐 부산시 교육청의 연구를 폄하시키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뭐 괴선에서 있었던 스마트 농업에 뭐 빅데이터 뭐 플랫폼 개발하는데 몇백억씩 투자를 해요. 비닐하우스 하나 놓고서 거기서 성장하는 것들 뭐 데이터 모아가지고 성장 입지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작은 분야 하나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개발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에 있어서 그런 플랫폼이 구축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뭐 몇백억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 도와줘서 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보세요. 지금 판다라든가 산타토이 그거 하나 가지고요. 뭐 코스닥 상장하고 그 기껏해봤자 영어 문법 하나, 토익 문법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학 문제 몇 개 푸는 거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뭐 낑낑매요. 하나 하는데도. 근데 우리가 하는 그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넓어요. 그걸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걸 맞추겠다. 아직 좀 멀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남교육청에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해서 이해, 활용, 윤리, 융합 파트 이렇게 4개 이렇게 영역으로 해서 발표를 했죠. 그거에 시연하고 지금 이쪽 관련해서 교재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수진 교수님께서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된 준거라든가 교육과정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현실적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팀하고 이렇게 해서 착한 인공지능 교육, 가치 교육을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을 가자. 너무 이론, 지식, 기술만 하지 말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을 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잊지 말고 그 중심으로 가자 해서 이런 착한 인공지능 교육 그 시도를 하고 있고 교재나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 교재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광주도 만들고 대전도 만들고 인천도 만들고 서울도 만들어서 쭉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지능 실험 교재로서 유치원부터 대학은 아니고요.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33개의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이게 학문적으로 오르냐 안 오르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실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도 굉장히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AI4 K12에서 교육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그 교육 프로그램 다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대학원, 인공지능 융합 대학원 가신 분들은 다 이건 뭐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247개 교를 인공지능 교육 시범 학교로 지금 했고요. 초등학교가 절반, 중고등학교가 남은 절반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자, 그런 인공지능 기초 소양을 갖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부한테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뭐냐,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기기나 앱 등을 잘 다루면 되는 거냐. 기기 정도 잘 다루고 앱 다루면 굳이 학교 현장으로 끌어들 필요 있나? 그냥 지금 아이들 인터넷 쓰듯이 그냥 하면 되지 뭘 교육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고민이 좀 있죠. 그리고 기초 소양이라는 게 뭐야,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되는 정도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기능이나 지식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이 되어 있죠. 저는 우선
이런 게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코딩, 소프트웨어는 생각하게 해줘요. 스티브 잡스가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코딩을 잘하면 돈 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 지능의 실체는 이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뇌에서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 스크래치의 전신을 만든 로고를 만든 페이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영어 문장을 썼죠.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없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거죠.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뭐냐? 컴퓨팅 도구다. 그래서 로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는 그 피아제가 얘기했던 구성주의, 말은 좋은데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 만들어 봐. 그러면 실제 사람이 내 생각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컴퓨터를 친구로 두고서 그걸 상호작용하면서 애들이 생각하게 만들면 굉장히 자기 지식을 잘 구축할 거야.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구성주의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거기 동료이자 뭐 제자인 뭐 레즈닉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스크래치를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지식 끌어모으는 코딩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 갖고 오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산 구성주의 같은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런 코딩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에 인공지능 생각 자체를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생각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 공부나 인간의 그 원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초적이라는 건 뭐냐? 우리 학문의 근간이 뭐예요? 과학이죠. 과목으로 말하는 과학 말고요. 그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이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 철학이잖아요. 저 하늘의 우주를 별을 보고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왜 그 부처님 같은 고민, 예수님 같은 고민, 이슬람에서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조작하거나 만들거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끔 도와주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갈아치우는 산업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AIX. 그러니까 인공지능 배워야 돼.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인공지능 네이티브. 아예 애들은 증강된 지능을 갖고 태어나. 우리하고 달라. 우리 노인네 애들하고. 벌써 뭐 30대, 40대 된 사람들 뇌하고는 다를 거야. 왜냐?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전자기기, 컴퓨팅 기기에 의해서 남잔지 여잔지부터 판단이 되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엄마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건 아빠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대신해주죠. 그러면서 뇌 자체가 우리의 뇌랑 신경망의 어떤 가중치값들이 다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완전히 다른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부정적인데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현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하고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애를 통제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게 우리와 새로 태어난 애들의 세대가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인공지능 같이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의 바탕이 된다. 인공지능은. 왜냐하면 지능은 우리의 지능을 계속 모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 지능에 대해서 탐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문적 근거로서 구성주의적 관점,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을 구축해서 내가 뭐 그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찾아낸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해보면 알아요. 인공지능을 많이 해보시거나 코딩 많이 해보시거나 컴퓨팅 사고에서 고민 많이 해보시면 이 구성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 과제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끼었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 있어요. 거기 일본은 또 난리를 치고 있고 북한도 떼쓰고 있고 지금 대만은 지금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그런 상황들인데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하고 상관없을까? 상관 엄청 있죠. 바로 옆에 붙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막 불편한데 과연 이런 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거냐.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전쟁인데 지금 반도체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겨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하청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지금 대만과 우리는 삼성이 지금 경쟁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인재 양성을 하려면은 이런 근간이 되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요구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 별로야. 뭐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그게 다 대입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아마 다 버릴 거예요. 진짜 지금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나 세상 살기 뭐 편하고 뭐 좋은데 저런 강원도 이런 데서 사는 사람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교육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지 만약 그런 것이 없어지면 아마 많이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식이 있고 그런 엄마들은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다 시키려고 해요. 수학 영어만큼. 그래서 이런 기회학대나 직업적 인센티브, 자아실현,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꼭 배워야 하는 그런 그 학문으로 이제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교과를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애들이 꼭 배웠으면 배우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과를 만들자 안 만들자 그거는 뭐 제가 이쪽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그 학회라든가 연구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얘기하겠지만 선생님들한테는 교과보다는 이런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공지능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교육이. 왜냐면 지금 해보시면 특히 중등 선생님은 나 지금 정보하고 하는데 막 다른 수학에서 막 인공지능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막 다른 얘기를 해요. 또는 뭐 교육학과에서 뭐 인공지능 충분히 한다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그래서 기반교육이냐 직업교육이냐 융합교육이냐 이해교육이냐 활용교육이냐 업무 활용하는 거냐 심화교육이냐 뭐 말이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 인공지능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요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근데 기존 컴퓨팅 파워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까 최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쉽게 하는 것들은 컴퓨팅 파워가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쓰거나 하는 거는 컴퓨팅 파워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워서 AI 알고리즘 따로 해요. 그래서 휴리스틱적으로 사람이 경험한 거 적당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 연구가 쭉 이루어지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수학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나 수학영재고 과학영재 다 때려치고 나 정보영재는 할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수학, 원어,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초교육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이 인공지능의 주제와 연결해서 하면 그 과학창의재단에 말하는 스팀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고리즘을 개발 구현을 해요. 이거는 주로 누가 하냐? 구글이나 대학원이나 연구진들이 하는 거죠. 전문 심화교육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잘 안 돼요, 이거는요. 진짜 전문 뛰어난 애 빼고는. 그리고 나서 이게 개발되고 나면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복잡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시스템에다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죠, 우리는. 서버, 클라우드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걸 라이브러리 형태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데이터 댐 사업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잔뜩 넣고 이걸 가공해서 날리지 베이스로 구축을 합니다. 이거 모델링을 주로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제 나 티처블 머신으로 인공지능 만들 수 있어? 뭐예요? 여기에다가 놓고서 이제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 교육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다가 그러면 티처블 머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인공지능 교육이야? 이런 막 이 생각이 드신 분이 있어요. 인공지능 모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API 통로를 열어가지고요. 얘 파워를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해서 만들고 뭐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래밍이 꼭 필요하죠. 엔트리를 쓰든 엠블럭을 쓰든 티처블 머신 쓰든 ML4 퀴즈를 쓰든 간에 다 만들고 나서 모델링 한 다음에 어디다 쓰냐면 이제 나 AI 스피커도 만들어 볼 거야. 뭐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AI는 다 잠겨져 있고 프로그래밍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공지능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갖다 쓰는 건데 인공지능 활용 교육인가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개발 교육인데요. 코딩 교육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뭘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산업에 융합을 시킵니다. 여기 말하는 스팀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이거는 교과
교과에 지식들이 섞여 있는 거고요. 이건 실제 산업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에도 쓰이고 금융에도 쓰이고, 이거는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산업 또는 국가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과기부에서 원하는 인공지능 교육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 융합해서 스타트업도 만들고 돈도 벌고 뭘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이거 우리가 말하는 AI 융합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말단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라든가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이나 놀러 다니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활용하는 거죠. 이 융합되어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생활에 쓰거나 학습하거나 뭐 직업, 문화, 뭐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활용 교육이라고 해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보면 이거 이런 거 자체 알고리즘도, 그래서 KNN 알고리즘 뭐냐? 딥러닝은 뭐고 여기 CNN 모델은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실제로 API는 뭐고 이 코딩 안에 뭐야?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는 이 사람을 쓸 거야? 활용, 그 사람의 관점은 활용 교육이 돼요. 이쪽 AI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교과랑 연결하는 거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쓰다 보면 이 AI 알고리즘 만들면 개발자가 편향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개발하는 사람은 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데이터를 끌어모았는데 역시 편향된 데이터만, 남자만 좋은 데이터 해가지고 뭔가 면접하면 여자는 다 떨어지고 남자,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융합해가지고 쓰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좋았는데 이거 기업주만 좋고 나머지는 다 잘려, 직장을 잃어.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이제 가치에 관련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활용하면서 이거 내가 딥페이크 되게 재밌는 기술인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쓰거나 하면 이제, 그러니까 바라보는 교육이 쫙 전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이렇게 이해하는 교육, 활용하는 교육, 바라보는 교육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 여기 인공지능 교육론에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인공지능 교육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교육, 활용교육, 가치교육, 바라보는 교육, 가치교육 이렇게 두었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교육에서 아이들이 갖춰야 할 거 무엇인지, what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기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why, 그 가치에 대한 거, 이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을 말하면 지식, 기능, 태도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돼요. 활용하자고 자꾸 하는데 활용하려면 이거 모르고 활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피상적으로 활용하는데 그러면 교육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어디 그냥 지도 찾고 하는 그런 정도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파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요. 산업에서는 파워 활용해가지고 내 직업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면 되죠. 이 기본 원리나 개념 없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선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겁니다. 이 태도 부분은.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선하게 쓰자고 하면 개발자들은 속일 수 있고 정책자들이 속일 수 있죠.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쓰면. 그렇죠? 모르는데 민중은 다 나쁜 말로 개돼지야. 무식해. 그냥 씌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창의적,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소양을 기르는 것을 이 인공지능 교육의 큰 역량으로 보고 있고요. 이 역량이라는 건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식, 기능, 태도. 이 사이에 있는 게 컴피턴시, 바로 이 역량입니다. 이거는 컴퓨팅 커리큘러에 아예 구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AI 과업이 주어지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 기능,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역량입니다. 요 포함관계 그림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은 그러면 그 역량은 뭐냐? AI 핵심 역량으로 저는 크게 인공지능 소양 능력,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고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 가치에 대한 뭐 이해 능력,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사고. 기본적으로 어떤 교과든지 이제 융합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한 가지 인공지능 사고를 넣어줌으로써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알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가 분명히 필요해요. 이거 없이 그냥 인공지능 사고를 빡 띄워버리면
피상적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이걸 지식기능 태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선 인공지능 사고라는 거는 되게 또 어려운 개념 하나 나왔는데 괜히 쓸데없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열쇠로 쓰는 겁니다. 인공지능 어떻게 알아야 돼? 인공지능 사고력을 갖고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안 그러면 굉장히 긴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학을 하나의 공식으로 쓰는 이유가 이렇게 추상화된 어떤 단어를 갖다 씀으로써 편하게 말해주는 거죠. 궁극적으로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기계한테 대신 넣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과목에 썼던 추상 능력을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저걸 어떻게 기계에 넣을까? 저건 뭘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했죠.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데 다 추상화시켰어요. 그림이나 음악도 다 추상화시킨 거죠. 언어도 다 추상화시킨 거예요. 모든 것들이 추상화되지 않은 학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상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어디에 맞게? 기계에 맞게 추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뭐 컴퓨터로는 0과 1로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다른 학문하고 다르지 뭐 같은 것 같은데 추상화하는데 수학하고 과학하고 뭐 기술하면 되지.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자동화입니다. 기계 스스로 돌게 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알고리즘 또는 이걸 뭐라 하냐면 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딩을 하면 이 컴퓨팅 사고력 뜬다. 뭐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두 개 가지고 하면 인공지능 만들어지냐? 근데 컴퓨터 과학만 하신 분이요. 인공지능 하려면 설명을 못해. 그분이 그래요. 야, 인공지능, 컴퓨터, 이거 과학 하신 분들은 다 하는 거야. 그럼 인공지능 설명해 주세요. 몰라. 인공지능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공지능 구축하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이나 이런 걸 알고 있어서 그 윗단으로 가는데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컴퓨팅 사고력의 추상화? 인간의 지능에 대한 특징이 추상화되어야 돼. 인간의 지능이 뭔데요? 학습. 학습을 어떻게 추상해? 극단적으로 말하면 분류시키면 학습이 되는 거야. 분류하는 건 뭔데요? 수학에서 말하면 집합 분리되지, 부등호 크다 작다 분리되지, 그 다음에 선형 딱 나눠가지고 하지, 그 다음에 좌표 미사분면 사사분면 나눠지지, 확률 나눠지지. 그러니까 이거 다 학습이 분류고, 분류는 거 그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지능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론은 뭐예요? 추론이란 말? 아니면 결정이라는 말은 뭘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 추론이라는 건 말이야. 기존에 있는 논리값 중에서 없는 값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참이라고 믿으면 돼. 그럴 걸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논리식에 있잖아. 명제랑 명제, 증명, 논리식 있잖아. 그걸로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연역법, 귀납법 배웠잖아. 그 다음에 귀주법이라든가 삼단론법 배웠지. 그걸 쓰면 돼. 어떻게? 코딩에다가 변수에다 값 넣고서 그 변수가 뭐라 하냐면 명제 또는 문장 아니면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추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추론이란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해결한다? 문제를 찾아가는 탐색의 과정이야. 탐색의 과정은 뭘로 표현하냐면 공간을 표현하면 돼. 공간은 데카르트의 좌표값이 있으니까 그 좌표값을 놓고서 거기서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보면은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 보여.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에서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풀어간 거죠. 그걸 구현하는 거를 이제 비교학습, KNN으로 구현하든 뭘로 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인공지능 사고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 나타나는 가치화까지 포함된다면 아주 건전하고 착한 인공지능 사고력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소양은 뭐냐?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되는데요. 지금 언제쯤 끝나면 될까요, 박용환 선생님? 네, 한 5분 정도 더 드리면. 네,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소양은 그럼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 조지아 공대에서 두리롱이라는 그 여자 연구자가요 만들었어요. 좋은 논문이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AI 리터러시가 뭔가 이거 구글에서 한번 탐색했어요. PDF 공개되어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한번 꼭 보세요. AI 소양, 역량, 소양을 이루는 역량은 말이야. 첫 번째 AI를 인식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이거 차단기, 자동 차단기가 인공지능이 아니냐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선풍기가 저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설명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지능이란 게 뭐야?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코딩만 갖고 안 되고 가학문 여러 가지 학문이 섞여서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알고 신경 뇌과학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애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소양 능력이에요. 인공지능을 안다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인공지능과 좁은 인공지능,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강점, 약점. 뭐냐면 이거 인공지능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인공지능 하려고 하는 오류를 많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많이 그래요. 교육청에서 이거 인공지능 하면 어떨까요? 그냥 사람이 해도 돼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해도 돼요. 왜 돈 들여가지고 그걸 해요. 어렵게.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AI가 이거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변화 능력에 변화 예측 능력. 그 다음에 컴퓨터에 넣어서 지식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사결정. 아까 추론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기계학습 모델링의 그 단계를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AI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것. 데이터가 도대체 뭐고 그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핫 이슈로 두고 있는 인공신경망, 뭐 딥러닝 이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인공지능 왜 배워? 그러면 이것만 배워요. 지금 우리는 이거 데이터를 통한 학습. 근데 기껏 해봤자 소형 능력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 해석,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액션과 반응, 상호작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센서,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IoT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 능력이 바로 인공지능 소양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문헌을 분석해서 만든 연구예요. 굉장히 많은 문헌을 분석해서요.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다 공통분모로 만들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에서 그냥 죽도록 파이썬하고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뭐 그 신경망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면요. 이건 무슨 교육이냐면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서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교사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스타트업 만들고 아니면 뭐 어디 회사에 취업하고 그걸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교사로서 우리 교육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전반적인 소양, 다 다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것도 그냥 우리가 교육과정에 보면 전체 60개 과정 중에 1차 시에서 5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겨우. 이거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초등학교 1학년도 충분히 교육과정으로 많이 편성시킬 수가 있죠. 이거 고등학교 애들한테 많이 편성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착한 인공지능 교육 이거 많이 해주면 돼요. 아유 그게 아니야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램 많이 하고 해야 돼.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구성도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소양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교육을 보시면 교육과정 설계, 그 다음에 교육 방법론, 교육 콘텐츠에 대한 것들, 교재 개발,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안, 이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 잘 됐는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실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디자인 설계 방법론까지 다 제시했어요. 15개 정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논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깊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게 꽤 많은데 여기서 시간상 멈추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욕심을 내면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만 그 안내를 좀 드리고요. 뭐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제가 여기 소개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1년 동안
지금 쓴 책이고요. 지금도 또 다시 한번 또 꾸려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인공지능 그 대학원 선생님들하고 한 10권 정도를 지금 쓰고 있어요. 대학원 뭐 무트라 뭐 배우기만 하냐? 너네도 실제 만들어봐. 그러면 제대로 알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쓴 책들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고민한 것들이 과학창의재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해교육에 관련된 걸 재작년에 했고요. 작년에는 윤리교육, 올해는 활용교육 파트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아까 최희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강지능 만들기 위해서 협력지능 모형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끼리 협력하는 거랑 그다음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그런 학습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재작년에 그 인공지능 관심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이트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2차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다양한 실습 사이트들을 더 탑재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들였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시간을 너무 적게 들여서